안녕하십니까. 낳을 아들이 10명인데 키울 아들은 7이라 어찌된 일일까요? 옛날에 우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같은 몸짓과 험상궂은 얼굴이었지만 마음씨만은 착한 우가. 그런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5명의 아들을 낳아 키우며 겨우겨우 가족들 입에 풀칠하며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그 부인과 합방한 날에 또 덜컹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6명의 자식과 마누라를 먹여 살리려 우가는 허리 한번 펼 날 없이 죽도록 일합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우가네 집에 탁발을 옵니다. 집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가지만 마음씨 착한 우가는 좁쌀 한 줌을 시주합니다. 노스님이 그런 우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낳을 아들이 10이요 키울 아들이 7이네 하고는 행안히 떠나가 버립니다. 10명을 낳아 7을 키운다고? 그럼 나머지 셋은 죽는 건가? 그나저나 앞으로 4살 더 낳는다고? 우가는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 그날 저녁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운이 창창하고 당신의 달거리가 끊어질 날이 까마득하니 식구가 계속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하오. 큰아이가 16, 둘째가 14이니 우리 밭대기 농사는 당신과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나는 2, 3년 이곳을 떠나 한양에 가서 머슴살이로 세경을 받아오겠소. 그게 우리 가족 모두가 살 길이요. 그 우가와 부인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자, 다음날 길을 떠나는 우가. 며칠 후 고향에서 300리터 떨어진 한 마을을 지나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선비에게 다급히 묻습니다. 날이 이 동네에 하룻밤 묵어 갈 주막이 있는지요? 없소. 주막이 있는 동네까지는 반나절을 가야 하는데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그냥 자고 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리. 그 선비네 집은 그 동네의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대궐 같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동네까지 어찌 발길이 닿았는지 선비가 묻자 우가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글은 읽고 쓸 수 있어. 어릴 때 조부께서 가르쳐줘 사자소학의 명심보관까지는 뗐습니다. 그럼 말씀 잘 되었어. 내일까지 관아에 올릴 문서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 푸짐한 저녁상을 물린 뒤에 우가는 밤늦게까지 그 문서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다음날 떠나려는 우가를 선비가 붙잡습니다. 그대 덕분에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소. 한양까지 올라가서 머슴자리를 구하느니 내 집에서 집사일을 맡아보는 게 어떠하오? 그 품삯은 톡톡히 쳐줄 테니 어차피 돈을 벌려고 떠나온 길 우가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날부터 그 선비 집에 머물면서 집 안팎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오래된 전답 목록을 새로 정리하고 소장농을 찾아가 작황을 판정해서 그 나눌 몫을 부과했는데 어찌나 공정한지 항의하는 소장농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려진 땅을 새롭게 찾아내어 그 선비에게 보고하니 그 선비의 칭찬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 되자 선비는 우가에게 보통 머슴목의 2배가 되는 세경을 챙겨줍니다. 그날 밤 주안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우집사는 아이가 몇이라 했지? 6입니다. 아들만. 자, 그러자 선비가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 선비네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삼신할미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아들 하나 점지하지 않을꼬. 자, 며칠이 흐른 날 밤 유난히 풀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소리에 잠을 설치던 우가 그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소녀는 이 집 하녀의 이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곧 우가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 집 떠나와 1년 가까이를 참아온 그 아들을 6이나 만든 강력한 파워로 천둥 소리가 몰아치는 밤을 보냅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 하녀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날 밤 또 한 여인이 하녀람에 들어오는데 지난번 여인이 아닙니다. 뭐죠? 자, 또다시 닷새가 지난 날 밤 또 다른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전처럼 폭풍 같은 밤을 보냅니다. 자,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집주인 선비가 불러가 보니 그 험상궂게 생긴 두 남정네를 우가에게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직원들일세. 내일 날이 밝거든 중저분이 묘소에 함께 다녀오게나. 자, 다음날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감나무골로 함께 가는데 산 하나를 넘고 나서 잠시 쉬어가는 세 사람. 우가가 한 직원에게 묻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뭐요? 산길 오르는 길에 먹이라도 죽이라고 그 술 한 병과 안주를 쌓아 줍디다. 우가가 그 보자기를 받아 풀어서는 갑자기 술을 바닥에 버리고 고기 산적 안주는 멀리 백 던져버립니다. 고기 안주를 그 지나가던 동네 개가 주워 먹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보침 안에서 쇠뭉둥이 하나를 꺼내들고는 직원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함을 알고 있다. 우리가 무슨 악연이 있으리요. 그대들도 단지 나리의 명을 받았을 터 어디 가서 낮잠이나 자다가 저녁 때 돌아가서 나를 죽여 잘 묻었다고 전하고 그 정자로 내 저고리를 가져가서 보인 뒤 돈이나 받아가시오. 나는 이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마주칠 일은 없을 거요. 그 천하장사 등신 우가의 불효령에 두 지간은 벌벌 떨 뿐입니다. 그냥. 자,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면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우가의 방으로 한 여인이 몰래 들어와서는 우집사님 조용히 들으십시오. 석 달 전 가장 먼저 이 방에 들어온 하녀가 저입니다. 저는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여인은 바깥 양반의 첫째 첩이고 마지막은 둘째 첩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깥 양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집안에 자식이 없으니 다행히 우집사님의 기운을 받아 셋 모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깥 양반이 이 일들을 감추려 내일 쥐관으로 위장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죽이게 할 겁니다. 그대의 시를 받은 아이도 생겼고 하룻밤의 깊은 인연의 작은 담례로 이를 알려드리오니 부디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잘 사십시오. 아, 그렇게 된 일이군요. 자, 이제 우가는 그동안 모아둔 세경과 어젯밤 주인 마님이 고맙다고 몰래 사준 공부치를 허리에 꽉 싸매고는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득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낳을 자식은 열이요 기를 자식은 일곱이라. 이곳에서 3명이 태어날 테니 그럼 고향에 있는 애들까지 합치면 9.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모자랍니다. 아무튼 거의 1년 반 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가가 고향집을 떠나기 마지막 전날 밤 그 마누라와 부둥켜 안고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마지막 떠나기 전 그날 밤에 씨앗이 뿌려진 거죠. 자, 낳을 아들이 10명, 키울 아들은 7명. 맞네요. 여러분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